절대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는 2380선에서 출발을 한 이후에 2360선으로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세 이어나가지만 탄력이 좀 줄어들었고요. 오늘 장 어떻게 볼지 한마디 정리해 주시죠. 홈런보다는 안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 그리고 가로 열고 비중 관리가 계좌 수익 결정, 가로 닫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비중 관리의 노하우가 오늘 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 거래일 지난 월요일에 만났을 때도 이 안타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수가 주춤하죠? 당연히 주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장이 주춤하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많이 안 사서, 아니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지 않아서, 또는 거래 대금이 적어서, 또는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아니면 바텀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에너지는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주춤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현상을 가지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춤하다라는 것은 시장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주춤하다,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매가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2360에서 지수 2 지수 때 내가 강한 자신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금들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똑같이 뒤집을 수가 있어요. 주춤하다는 얘기는 또 반대로 많은 물량을 내놓기 싫다. 그러니까 2360, 70 이 구간에 적극적으로 주식을 팔기 싫다.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3,300을 받고 1년 전만 하더라도 2,900을 받는데 지금 구간에 굳이 팔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포기하는 자금들, 비자발성, 장기 투자성 자금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춤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춤은 다르게 얘기하면 변동성이 적어지고 있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좁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홈런을 때리는 전략이 맞을까요? 안타를 때리는 전략이 맞을까요? 안타를 때리는 전략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홈런보다는 안타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시장은 이렇게 주춤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주춤하지 않고 화끈한 변동성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냐.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전략들을 수평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수가 또 폭락할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 있는 거죠. 지수가 또 다시 뭐 한 2200이나 2300 언저리까지 다시 폭락한 전략을 한번 기다리는 전략이 하나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시장 구간에서 좀 비중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지수가 좀 반등 나올 때 절대 소외받을 수도 없는 주식으로. 주식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그죠? 지수가 예를 들어서 반등 나오면 반드시 상승이 좀 포함되는 주식들.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은 삼성전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뭐 나머지 또 가벼운 주식들도 좀 몇 개 있고 NC 소프트 정도 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런 전략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좀 이 비중을 특정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있다고 한다면 대신 완전 우두머리여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거보다는 좀 가벼운 주식들로 한번 수익을 좀 내보겠다. 그래서 분산시켜 버리는 거죠. 테마를 노리고서. 로모 테마를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낙폭과대를 노리는 전략을 세운다든지. 대신 이런 거는 이제 비중을 많이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종목 수익률은 좋겠지만 계좌 수익률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뭐 가벼운 주식에 1억을 운영하시는 분이 1억을 다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목 수익률은 화려하게 나올 수 있으나 막상 계좌 수익률에는 크게 도움은 되진 않겠죠. 적어도 심심하진 않겠죠. 그죠? 이런, 이거 이외에 또 나머지 전략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지수가 2200을 기다리는데 또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일본 전략이 소용이 없어지는 거고,
또 나는 비중을 과도하기 싫었는데 그쪽이 또 안 움직였을 경우 내 전략이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또 대안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분산을 시키는 전략을 해서 곳곳에 심어놨는데 그때부터 시장이 다 같이 빠졌었을 때 최악의 경우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전략들을 수평적으로 막 생각했다가 제일 유리한 전략 하나 고르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린 전략인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고 종합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상황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야지 또 기회가 왔을 때 또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죠? 이런 것들 하나둘씩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사항은 뭐가 있느냐? 돈이 없구나, 시장이. 거래대금이 없구나. 근데 과도한 공포는 사라졌구나. 이런 거죠. 그러면은 실망 매물이 나온다거나 오해에 의해서 풀리는 주식들이 있으면 잽싸게 사두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시장 수익률은 답답할 거니까 좀 좋다 싶은 주식들은 비중을 좀 우리가 한 10% 담을 거니까 15% 담아서 수익 금이라도 많이 먹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익 금이라도 많이 먹고 회수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조정이 나왔을 때 투입해야 될 현금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이 비중을 얼마 정도로 결정해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이런 전략들은 이미 2,500대부터 세웠어야 됐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는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고요. 그걸 뭐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시청자분들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잖아요. 종목을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보면 이 기업을 시장 하나로 보면 안 돼요. 지수랑 비교해서 봐야 돼요. 시장의 시총 2위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 주식은 9월 달에서 11월 달로 가는 기간 동안에는 시장 수익률을 쓸어먹었던 주식입니다. 이게 얼마 정도 반등이 나왔었냐면은 한 50% 정도 반등 나왔거든요. 시장이 한 17% 정도 되죠. 17% 정도. 그러니까 시장보다도 거의 3배수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직전 저점을 미리 찍었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률은 거의 한 4배 정도 가까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4배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런 흐름을 보였던 주식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IRA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배터리 전체에 대한 재료를 시장에서 선물로 던져줬기 때문에 배터리의 쏠림을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근데 이번 구간은 시장 수익률 정도 나옵니다. 시장 수익률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 수익률 정도 나와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만 이럴까요? 아니요. 뭐 예를 들면 삼성 SDI도 마찬가지지만 LNF, 그 다음에 LG화학 정도도 시장 수익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한테 LNF를 추천드렸었으니까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시장 수익률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LNF가 가지고 있는 가격대는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했었을 때 22만 원에 사지 말고 살려면 17만 원, 14만 원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21만 원이나 22만 원 못 넘어가면은 그냥 짧게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하고서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 좀 들었잖아요. 홈런 칠 생각 하지 말고. 그래서 17, 22, 14라는 가격 밴드를 제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일진 머티리얼즈도 5만 1,000원, 5만 7,000원, 7만 2,000원 이 가격 3개를 제시했단 말이에요. 애매한 가격에서 아예 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수 정도 수익률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 정도의 지금 수익률이 한 10% 내외 정도 되니까 이 주식이 지금 보면은 한 12%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호재가 나온다고 하면 큰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한 일부러 조금씩 회수하는 거죠. 배터리 섹터들은 지금 이런 식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반도체도 좀 비스무리합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수하고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보면, 지수하고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지수 정도 수익률이 나와요. 지수 정도의 수익률이 좀 나옵니다. 이게 한 13%, 10%선 정도. 뭐 지수를 크게 아웃퍼폼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매를 맞았었기 때문에 올라와서 걔는 한 20% 나오는 거고. 그걸 제외하면 지수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도 안타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기적인 관점을 본다면. 근데 이제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들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목표치를 좀 더 높게 가져오셔야 된다. 7만 원 선 정도까지는 오히려 높인다라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중장기적으로 목표치를 그렇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러한 자금들 누가 가져가고 있느냐를 보면 낙폭주들 가운데서 좀 억울하게 빠졌던 애들이 이 자금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하고 또 한 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지수에서 허락해야 하는 자금은 얼마 정도밖에 안 되냐면, 주식시장에서 지금 허락한 거래대금은 5주에서 한 7조 내밖에 허락되지 않아요. 이 자금을 지금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수익률을 완전히 이기는 산업군이 없으면 평균 정도만 가더라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소외받는 겁니다. 중간 이상 가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시장 수익률이 한 12%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수익률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수랑 연동돼야 되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9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는 한 50% 수익률이 나왔어요. 지수는 17% 정도 됐는데. 근데 NC소프트는 주도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 시장 수익률을 초과했었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수익률을 초과했었다가 지금은 시장 수익률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하고 궁극적으로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매를 한 번 더 맞았죠. 이런 식으로 폭탄 한 번 더 맞았단 말이에요. NC소프트만 맞은 게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도 비스무리합니다. 그러니까 폭탄 1위 한 번 맞은 애들. 금리에 대한 이 우려 때문에, 금리 공포의 우려 때문에 한 번 빠질 자리에서 한 번 더 억울하게 더 빠졌던 애들 있지 않습니까? NC소프트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애들 정도가 트레이딩 하기에는 훨씬 더 좀 더 유리한 거죠. 중국 소비주들도. 이런 식으로 2200대에서 2400대의 이 안타 전략을 활용하시는 게 이번 구간에서는 좀 유리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한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2400선, 2410포인트 선에서 저항을 겪고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안타 전략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200, 2300 다시 밀려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계좌 수익률에 대해서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계좌 수익률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